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은 댓글을 달아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게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출, 지출 증빙 이런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은 저희가 내년 5월에 201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미리 과연 내가 올해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충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경비가 얼마가 더 필요하고 얼마를 더 써야만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의 사업 소득인데, 이게 이제 이걸 불러오게 되면 제가 매출과 경비 지금 등록한 자료에서 등록되어진 자료에 대한 것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8월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8월까지 소득으로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번다면 1년 동안에 얼마 소득이 경비가 지금 대충 얼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연 환산을 누르게 되면 아마 이 정도의 금액을 벌어서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나면 아마 이 정도의 금액이 6,899 정도가 된다. 그러면 기본 공제,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있으면은 여기에 본인 플러스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150만원 미만이어야 되겠죠. 그 숫자를 입력하게 되고, 또 추가 공제는 경로 우대가 있으면 여기다 인원수를 입력하고, 장애인이 있으면 여기 인원수를 입력하고, 한부모 가정이면 여기 예 아니오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저는 여기에 해당이 이제 안 되니까 오로지 이제 본인 공제만 되니까, 그리고 이건 자동으로 그동안에 올해 낸 금액, 이건 아마 작년 거가 세팅이 된 걸 거예요. 이제 얼마 정도 국민보험료를 얼마를 냈다. 또 소상공인 그 공제 금액이 노란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얼마를 부었는지 300만원을 부으면 이제 이게 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300만원까지니까 300만원 입력을 하면 그리고 이제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 주요 경비는 뭐 상품 제조, 소모, 전기, 매입, 일가공,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계산이 돼서 이제 이 금액이 여기에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임차료는 얼마고, 이것을 기준 경비율로 계산했을 때,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 경비율이라는 뭐냐, 그걸 한번 볼까요?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은 신규 안내 자료가 내년 5월 전에 이게 우편으로 오게 돼 있어요. 날라옵니다. 날라오지 않으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기의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율과 자가율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율, 단순 경비율 이런 것들은 저도 자세하게 제가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만 쓰는데, 대충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기준 경비율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는 이 업종에 대해서는 16.5% 일반율, 자가율은 16.9% 이렇게 찍혀서 나오게 돼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가 자가율로 계산할 것인가 일반율로 계산할 것인가를 하고, 거기에 나온 요율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일반율은 임차료가 없는 경우, 사무실비가 없는 경우, 자기 집에서 하는 경우겠죠. 자가율은 임차료가 없는 경우고,
일반율은 임차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눌러보면 일반율 임차료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임차료를 1년 동안에 50만원씩 600만원을 냈다 하면 600만원, 100, 1000만, 10만, 100만 600만원을 이렇게 넣고 계산을 이렇게 눌러보면 장부에 의해서 계산 그냥 이 기준일이 아니라 계산하면은 내가 계산 소득세가 937만원을 내야 한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세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를 내야 되겠죠. 1년 동안에 예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준 경비율 일반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651만원만 내게 된다라는 그 계산이 여기 이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이 장부에 내가 신고에 의해서 신고하면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겠죠. 뭐 쓴 게 비용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요걸로 요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651만 원만 내게 되면 돼요. 그렇지만은 기장을 않고 하게 되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이 돼서 20%에 나중에 여기다 20%가 가산이 돼요.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20% 가산이면 120만 원 정도가 아니라 700 그래도 이렇게 신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신고하는 게 더 오히려 이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적정하게 얼마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산기예요. 미리. 지금 이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제가 링크를 시켜놨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좀 더 잘 아는 분들은 이제 이게 직접 들어가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라고 해서 이게 뭐야? 계산기가 있어. 이렇게 사업소득 얼마고 경비가 얼마고 근로소득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죠. 그러면은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낼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계산기 알아보고 주요 경비 계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각 업종별로 평균 그 신고액이 평균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우리가 신고를 할 때 그 금액에 근접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세무조사 대상에서 좀 그 노출이 덜 돼서 선택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신고를 할 때 이 비율에 맞춰서 비율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 범위로 신고를 해야 되죠. 과하게 복리후생이 너무 많다든지 소모품이 너무 많다든지 차량 유지비가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여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많아? 하고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걸러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업종별로 약간은 그 평균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저도 자세히 정확하게 율은 모르는데 아마 그 세무사들은 이런 걸 좀 알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는 뭐 어느 업종 같은 경우는 2.5% 제가 여기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떤 업종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기공소 같은 경우 이런 같이 그런 것을 입력을 해서 적정한 계산이 돼서 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차액인 게 제가 이쪽에는 장부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입력해서 만들어진 금액들이에요.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가 연 환산을 해서 계산을 누르면 연 환산을 해서 누르면 이 금액에 대해서 2.5%는 이제 이 장부 금액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5%면 이 금액이고 연평균에서 계산된 금액이 269만 원이고 보통 뭐
복리후생비가 269만 원을 신고하더라. 소모품은 이 정도 이렇게 신고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장부 금액이 이르마니까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적게 잡히지 않았느냐, 좀 더 내가 더 복립으로 접대비로 복립생 대신 이쪽을 좀 더 털어도 되겠다. 그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이 세무 신고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요것을 참고해서 매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